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우로 붙어 있는 중국과 또 일본에 대해서 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중국과 일본 둘 중에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제일 가까운 일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私自身、新型コロナ対策に専任をしたい、そういう思いの中で、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 네, 스가 총리가 최근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오늘은 요 며칠간 좀 계속 올라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27,000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이 니케이 지수가 스가 총리 선언 이후 3만 선을 좀 회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토픽스 지수도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참고로 니케이, 토픽스 다 일본의 대표 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두 지수가 어떻게 다르죠? 네,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처럼 시가총액 기준 대형 우량주 2,000여 개를 모아놓은 지수를 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주식 단가와 또 유동성이 높은 200여 개 종목을 좀 골라서 여기에서 평균 주가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토픽스는 니케이보다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편인데 그런 토픽스조차 31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스가 총리가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이 정도로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왜 이렇게 호재가 되는 걸까요? 차기 총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미흡한 대처, 그리고 또 여론과 상관없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한 점 등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실제로 출범 초기에 최고 70%를 찍었던 지지율은 최근 30% 밑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스가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이 강력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 걸림돌이 스가 총리였다고 보는 모양인데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스가는 총리인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안 나오겠다. 이게 총리직하고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일본 집권당은 자민당이니까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도 함께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 총재 임기가 오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총재를 다시 뽑아야 하는데 스가 총리는 이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차기 총리직도 포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총리는 대체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3명으로 좀 크게 압축이 됩니다. 자료 영상을 조금 보시면요. 예. 기시다 후미오 그리고 고노다로 또 다카이치 사나이 이렇게 3파전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 면면을 조금 살펴보시면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30조엔 규모의 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서 연일 지지율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이 굉장히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자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역시 이제 스가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처럼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노다루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고 네. 고노다루가 되게 된다면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고노 후보자가 지금 현재 명확한 공약들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누가 되든 아베노믹스, 즉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또 고노 후보자가 대표적인 탈원전 지지자인 만큼 추후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또 상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누가 되든 계속 돈을 푼다. 미국이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일본만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일본에 남아 있으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 고노다루가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박지는 않습니다. 일단 2019년 외무상으로 재임할 당시에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굉장히 여러 차례 막말을 일삼았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것과 또 비슷하게 차기 총리로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민당 자체가 심각한 우경화에 빠져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제2, 제3의 스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같은 일본 증시의 상승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기대감인데요. 일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오는 17일에 이제 총재 선거를 고시를 하고 그리고 29일에 이제 총재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와 개표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차기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증시 상승 재료로 꼽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의원 총선거 일정입니다. 근데 이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그대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 상승에 조금 더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아베노믹스 정책이 그대로 안정감 있게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현재 자민당은 이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276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가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게 된 이유가 올림픽 실패하고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였습니다. 새 총리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도쿄 올림픽 개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4조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1조 원의 총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당초에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이제 적극적인 재정 이제 확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잡느냐일 겁니다. 현재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새 내각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공급 체계를 잘 확충만 한다면 연말까지 니케이 지수가 36,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로 꼽고 있는 건 누가 뽑히든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잡히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상승 장세에 또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새 총리가 우리처럼 우수한 방역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